한 차원 높은 삶을 성취하려면 새로운 사고 패턴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사고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는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해. 다른 거 하면 더 힘들어져. 라고 말하는 회의주의자들, 즉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받는 고통에서 자신을 조금이나마 보호하려는 얄팍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결과는 고통은 덜 겪게 되지만 즐거움도 줄어든다이다. 큰 고통도 즐거움도 없이 현실적이라는 말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다. 감정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생활에 매몰된 것이다. 삶이란 일종의 균형 잡기다. 당신의 정원에 있는 잡초를 보아라. 잡초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잡초 또한 삶의 일부다.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잡초를 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잡초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려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잡초가 있는데도 없는 척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정원의 일부분이 되려는 잡초의 끈질긴 시도 역시 삶의 한 부분이다. 잡초는 발견하고 뽑아버리면 그뿐이다. 잡초를 뽑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잡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돋아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도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자. 잡초는 우리의 활력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며 삶의 정원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재의 잘못된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단식이다. 저자는 딱 10일 동안 마음의 훈련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 마음의 단식이란 살아가는 도중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때 발생하기 마련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제거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열흘 동안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주체가 되어보아라.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도 빠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우리는 도대체 왜 삶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만 빠져드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도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나깨나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걱정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한다. 걱정은 보통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좌절감이나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만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걱정거리 대신에 해결책에 정신을 집중하면 걱정스러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건설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라.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을 때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점이 만족스럽고 어떤 점이 미흡한가? 라고 좀 더 건설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이런 질문은 활력을 주고 분노와 좌절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목표는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 실천할 수 있게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얻는 것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항상 기운이 빠지게 된다.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하지만 타고 가는 배의 돛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저자가 아는 성공한 이들은 어떤 감정의 폭풍을 경험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며 강인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었을까? 그들은 대부분 규칙을 갖고 있다. 그 규칙은 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삶 전체의 10%를 넘지 않게 하고 적어도 90%의 시간은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규칙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사소한 일이라는 점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열흘 내내 해결책에만 몰두하고 삶의 멋진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돌이켜본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생각 덕분에 힘을 얻어 쾌활하고 원기왕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성공한 이들은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들을 문제라기보다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문제 자체에 연연하지 않으며 이 도전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는 데에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게으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스마트폰이나 뒤적거리며 정크푸드를 먹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켜버린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현재가 주는 안정감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도전보다 안락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전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현재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장애물은 습관의 위력이다. 일상은 습관이고 우리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습관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마음 정복 훈련은 이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성공이란 과정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공은 작은 훈련들이 모여 더 이상 지속적인 의지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성공에 적합한 습관을 유지하게 되어 얻는 결과물일 뿐이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묵은 습관을 버리고 진취적인 새 습관을 만들어 습관의 지배자가 되어보자. 배운 것을 활용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는가? 온전히 자신의 결단으로 책에서 제공하는 것을 활용해보겠다 라고 마음먹었는가? 한때 꿈꾸기만 했던 삶을 직접 누리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 당장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하라.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를 둔다는 건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끼는 건 무엇이든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 가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것은 목적으로서의 가치와 수단으로서의 가치다.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랑, 가족, 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이 가운데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가치다.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 상태다. 가족과 돈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다.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가족은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줍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 안정감,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결국 사랑, 안정감,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돈은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 영향력,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안정감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 돈은 단지 더 근원적인 가치, 즉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위한 수단과 도구일 뿐인 것이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면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수단 가치를 추구하기에 바빠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 가치를 얻지 못한다. 누구나 수단 가치를 마치 자신이 원하던 목적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여 전력을 다해 추구하다 덫에 걸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목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감정 상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가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 어떤 사람은 열정보다 편안함을, 자유보다는 안정감을, 성공보다는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 각자의 인생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꾸어 보아라. 토니 로빈스가 말했듯이 여러분도 딱 열흘 동안만이라도 마음 훈련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집중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건설적인 질문을 하며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도전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공 매뉴얼이었습니다.